안녕하세요. 지금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여기 글 쓰면서 조금이나마 풀고 싶네요. 결국 참다가 이혼 소리를 던졌습니다.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이에요.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고 아직 애는 없고요. 남편은 월 330만 원 정도 가져오는데 각종 보너스 합하면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자영업으로 월 700만 원 정도 나와서 연봉으로 치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남편 서울에 그저 그런 대학교 졸업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고요. 저는 고졸이라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엄청 반대했었네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도 전혀 없었어요. 결혼할 때 집, 혼수, 결혼식 비용 전부 반반으로 했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예물도 그냥 간단하게 반지만 했고 예단은 안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용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봐서 5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고 남편은 없어서 남편 회사 다니기 좋은 곳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앞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 40분 정도 걸려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통신비는 따로 내줄 거였는데 50만 원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그냥 돈 관리 각자 하자고 해서 저는 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친정에 용돈 드리는 문제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어요. 대신 드릴 때는 보는 눈이 있으니 저희 집에는 남편이, 시댁에는 제가 전달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제가 대학을 안 가서 부모님이 바로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빚을 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버니까 부모님께서 마다하셔도 용돈 드렸어요. 저는 2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거 드려도 제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결혼하고 초반에는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70만 원, 80만 원이 되면서 결국 올해부터는 100만 원씩 갖다 주더군요. 지 여동생 결혼할 때가 돼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니 드리는 거랍니다. 어차피 자기가 번 돈에서 주는 거니까 상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미친 인간이 올해부터 시댁에 1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그럼 지 월급에서 공동생활비 빼고 남은 돈이 100만 원 좀 넘는 거나 다름없으면서 차를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죠. 회사 근처로 집 구했고 교통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출퇴근 외에 차 쓸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는 것도 돈이지만 유지비도 장난이 아닌데 감당이 되겠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긍하는 듯 싶더니 몇 달 지나니까 너는 차 끌고 다니면서 왜 나는 못 사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 맘대로 중형차 새 차로 48개월 할부로 사왔네요. 얼마인지 말도 안 해주는데 할부금이랑 이자로 60만 원씩은 나가나 봐요. 시댁 생활비랑 차 할부값만 해도 지 돈이 70만 원 남을까 말까 한데 공동생활비, 기름값, 보험료, 각종 통신비 해결이 안 되죠. 그나마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까먹는 것 같던데 참았어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었으니까요. 감당이 안 되다 보면 나한테 부탁을 할 거고 그럼 그때 혼쭐 낸 다음에 경제권 뺏어오고 각서 쓰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쓰면서도 화가 나네요. 지 여동생이 올해 안에 결혼을 한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하도 사치를 하고 개념 없이 굴어서 아가씨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능력이나 집안을 둔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서 남자가 집을 못 태우겠다고 했나 봐요. 근데 지네 오빠도 결혼할 때 집을 못 태웠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집 없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지금 혼수도 시댁에서 도와줘야 할 판인데 자기가 집을 해가고 나머지 혼수나 결혼 비용을 남자한테 하고 싶다고 했나 봐요. 이 동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1억 밑으로 내려가는 전세 찾기도 어려운 마당에 전세도 아니고 집을 아예 사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속으로 진짜 미친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에도 개념이 없었으니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오늘 남편이 그러대요.
이래저래 시댁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시댁 생활비를 당분간만이라도 200만 원씩 줘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차피 네 돈인데 별 신경 안 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 월급 330만 원인데 시댁에 200만 원씩 주고 130으로 자기 용돈, 통신비 해결할 테니 자더러 생활비 당분간 혼자 책임지고 차 할부금 내달라고. 그리고 시모가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했으니까 지 여동생 결혼할 때 3천 해달랬다고. 그것 좀 준비해 놓으라며 통보를. 일단 당신 미쳤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미친 줄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너 700 넘게 벌면서 그게 그렇게 무리냐고 하대요. 내가 널 위해서 돈을 버냐? 니네 집 위해서 돈 버냐? 물어봤더니 여자도 차 끌고 다니는데 남자가 차 한 대 못 끌고 다니냐고 합디다. 그러면서 지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원래 여자들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하는데 넌 안 한 거 맞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하라네요. 그럼 네가 집을 해왔어야지 하면서 난 내 돈 못 주겠다. 너도 보는 족족 널 위해서 쓰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가 돈 버는데 네가 도와준 것도 없으니까 난 못 주겠다. 그리고 너나 시댁 하는 행동을 보니 괘씸해서라도 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랍니다. 지네 집에는 예전부터 200만 원씩 줘놓고 시댁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시댁에 할 도리를 안 해도 이혼 사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네요. 너 같은 놈이랑 집구석에 내가 피땀 흘려 버는 돈 갖다 주느니 이혼녀 되겠다고. 너랑 나는 서로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 법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라 이혼 소장은 수요일에나 쓸 수 있겠으니 앞으로 5일만 참으라고 했더니 저더러 이혼서를 쉽게 한다네요. 원래 내일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기분으로 시댁 못 가겠다고 했더니 여자가 시집와서 할 돈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면서 지 혼자 화를 내더니 시댁으로 혼자 가네요. 더 이상 이런 애 같은 새끼랑은 못 살겠네요. 수요일에 법원 열자마자 소장 접수하든가 해야지. 저는 친정 갈랍니다. 이번 연휴는 내내 우리 부모님 보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어제 글 올리고 지금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댓글은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글이 길어도 이것도 꽤나 압축한 거라 모든 상황을 보여드리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을 오늘 바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꼭두 새벽부터 시모가 전화와서 잠을 깨우더라고요. 다짜고짜 전셋집 내놓지 말라길래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신혼집으로 그 집을 쓰겠다네요. 신우랑 결혼할 남자가 남편이랑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광명에 있어서 원래 광명에 신혼집 차리려고 하는 건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네 오빠가 살던 신혼집에서 이혼당해 나가는 마당에 거기다가 그대로 자기 신혼집 차릴 생각을 하다니 참 그러고 싶을까 싶었어요. 그럼 가구랑 가전은 어쩌실 거냐고 했더니 가구만 새로 바꾸시겠다고 하길래 그럼 전세값 반 1억이랑 가전 중고값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대충 500만 원 해서 1억 500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7천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저랑 합의 보시려고 전화하신 거냐고. 지금 위자료 청구해서 더 받아내도 모자랄 판에 사정 아니까 편의를 받으렸더니 진짜 크게 대어 보셔야겠냐고 했더니 저한테 되려 없는 돈이 땅 파면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했던 돈은 땅 파서 나온 돈인가요? 진짜 기가 차서 그냥 집 바로 오늘 내놓겠다고 하고 남편한테도 카톡 보냈어요. 남편은 바로 전화가 와서 숙려 기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집은 놔두고 천천히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빠르다고 참으라고 하네요. 난 너랑 이혼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애도 없는데 한 달이면 끝나면 그냥 완전 남남 되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뭘 모르냐고. 혹시나 아직도 미련 같은 거 남아있으면 불쾌해서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입 다물라고 하고 주인집 아저씨 찾아갔어요. 집 주인 아저씨가 같은 빌라 바로 앞동에 사시는 분인데 딸만 셋을 시집 보내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성격도 화통하신 좋은 분이시라
유세 전세는 아니라 원래 전세값 올려야 하는데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얼른 자기 집 장만할 수 있다면서 전세값도 안 올리고 재계약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죄송했어요. 대강의 상황만 설명드리고 집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남인 내가 들어도 어이가 없다면서 혹시라도 신우가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전세값 시세에 맞게 올려서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그분들께 제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까 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전 지금까지 남편이랑 시댁 무시한 적은 없었어요. 말하는 거 들으면서 시무나 신우나 무식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할 도리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드네요. 끝이 아름답고 더럽고 간에 어차피 이혼하는 건 변함없고 저도 안 겪어도 될 일 다 겪어가면서 못 들을 소리 많이 들었는데 도리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고요. 댓글 전부 읽어봤는데 몇 가지만 해명하고 갈게요. 남편 차 부부는 결혼 전에는 아이는 내 가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완전하게 자리 잡고 싶다고 해서 저 30살 되면 아이 가지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집 구할 때 남편 회사 근처로 잡을 테니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신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남편한테 기다려준 것도 고맙고 하니까 외제차로 내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 멋대로 군 거고요. 참고로 제 차는 그랜저, 국산차예요. 제가 남편보다 먼저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하는데도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했고요. 다만 남편한테 유일하게 집안일로 부탁을 했던 건 만약에 내가 늦어서 저녁을 같이 못 먹게 됐을 때 혼자 집에서 밥 먹게 되면 그때만 설거지 해달라고 하고 그 외에는 밥 차려주고 치워주고 다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나가면서 버리고 분리수거도 유난히 많이 나온 주에만 혼자 못 들겠으니까 같이 좀 나가자고 했던 게 전부네요. 그래봤자 손에 꼽히겠지만 그리고 신우는 정말 끝이 없는데 그냥 생각하는 하루 일화만 말하자면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와서 전화 오길래 모시러 가서 제 가게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왔더니 CCTV 달아놓은 거 보고는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본 건 있어서 해놨다고 하고 제 가게 청결이 중요해서 세스코 관리받고 있는데 청소 깨끗하게 잘하면 될 걸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런 데다가 돈 헤프게 쓴다고 하고 음식 대접했더니 양도 적고 맛대가리도 없는데 이런 걸 3만 원이나 넘게 받냐고 하고 결국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는 음식값은 당연히 안 내고 나가고 집에 간다면서 올 때 기차 타고 너무 피곤했다면서 택시 타고 가면 진짜 편할 텐데 15만 원이면 갈 텐데 이러다가 제가 하도 헛웃음이 나와서 무시하고 서울역에 내려드리니까 째려보더니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리고 명절 문제도 결혼 전부터 제가 우리 집에 먼저 가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늦어도 명절 당일날 점심 먹고 나서는 친정 가고 싶다고 해놨고 남편도 그래야지 했던 부분인데 첫 명절 때 가니까 엄마가 명절에는 시댁에 있는 거라고 했다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안 가겠다고 해서 저 혼자 친정으로 간 거였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도 매번 친정으로 가기는 했지만 시댁 갈 때마다 제 차로 제가 운전해서 남편 태우고 한우, 굴비,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제사는 안 지내니 먹을 음식만 만드는데 신우, 남편 꼼짝도 안 하고 모든 음식 저 혼자 다 만들어 놓고 빈손으로 친정 간 거였어요. 경제권은 각자 관리했지만 명절 때는 50만 원씩 신우한테 줬는데 신우는 지도 성인이고 돈 벌고 있는 입장인데 자기한테는 안 준다고 시댁 우습게 안다는 말 내뱉었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신우 결혼할 때 쓰라고 주려고 개인적으로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단을 들먹이며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리에 빡 돈 거였어요. 다른 집들이 명절에 용돈 얼마씩 드리고 신우가 결혼하면 돈 얼마나 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성의껏 한 거였는데 적었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 이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여자된 몸으로 아직 20대인 나이에 쉽게 이혼이 될 생각은 못했어요. 쉽게 입 밖으로 이혼 소리 내뱉고 다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결혼하고 8개월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주식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혼하자는 소리 한 번 하고 막은 다음에 이혼 소리 이번에 처음 내뱉은 거였어요. 싸우다 보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쉽게 입 밖으로 이혼 소리 내지 않습니다. 많이 벌지만 돈 귀한 줄도 알고 어린 나이에 제 가게 꾸리면서 생활력만 날로 강해졌지만 직원들 인건비 넉넉하게 주고 설되면 보너스 넉넉하게 챙겨주고 편의도 많이 봐줘서 제 가게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매니저 언니가 사장인 절 걱정할 정도고요. 다른 건 몰라도 계산적이란 말에는 좀 발끈하게 되네요. 추가 후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과 댓글을 받아서 깜짝 놀랐네요. 댓글 한번 안 써보고 늘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쓰게 된 글이 이런 내용이라 씁쓸하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글쓰기 전에 몇 가지만 밝히자면 저희 집은 경기도 광명의 18평짜리 빌라고 전세 2억이에요. 남편 회사가 광명에 있어서 광명에 집 구한 거고 친정이나 제 가게는 서울에 있어요. 앞글에서도 말했지만 결혼할 때 집, 혼수, 예물, 신혼여행, 결혼식 전부 반반으로 했고요. 각자 1억 몇천 조금 넘게 쓴 것 같네요. 시댁은 대전인데 평수나 집값이나 비슷하지만 지방이라 집값이 좀 싼 편이라서 그런지 시모 명의로 된 자가 빌라예요. 시모 올해 59세 됐는데 일 안 하고 신우는 28살인데 대전에 있는 4년제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본인은 중소기업 인턴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6개월 계약직인 알바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6개월 일하고 또 한 달, 2달 쉬면서 다른 회사 알아보다 6개월 아니면 3개월 일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공무원 시험도 좋으니 공부를 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 돈 정도는 나한테 얹혀 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네 인생 밥벌이나 하고 살라는 의미로 뒷바라지 해줄 수도 있는데 또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학교가 좋은 편도 아닌데 성적도 거지같이 졸업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는 3살이나 많은데 정신 연령은 애 같은 인간 만나서 결혼한 이유가 남편은 대학에 군대 6년 스트레이트로 끝내서 26살에 바로 취직했고 저랑 결혼한 게 30살 때인데 결혼하기까지 4년 좀 넘는 동안 이제야 4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 수준에서 1억 정도를 모았어요. 남자들 돈 벌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유흥비도 많이 쓰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거의 없이 모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대학 다닐 때도 집에서 등록금 반 정도만 겨우 대줄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등록금 반이랑 서울에서 자취하는 생활비는 알바하면서 충당해서 빚 없이 졸업했고요. 남편 취직하고 나서는 신혼 등록금 남은 2년 대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집에 손벌리지 않는 조건으로 시댁에 생활비 따로 안 주고 결혼 자금으로 넉넉하게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결혼 전에 들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생각도 깊고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란 생각에 조건으로 봤을 때 어디 가서 빼어나다고는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가 됐든 고졸이기도 하고 다른 부족한 점들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네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변한다던데 진짜 남자들이 변하는 건 결혼하고 나서라는 생각만 들어요. 금요일에 글쓰기도 하도 답답해서 바로 친정 가서 상황 설명하고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내 진짜 가족들 품으로 들어오니 평소에 눈물 없던 저도 눈물이 다 펑펑 나더라고요. 울고 나니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만 대신 저희 부모님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도 이혼 물을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글 쓸 때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도 남편이 빌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일 터지고 나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오늘 협의 이혼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명절 연휴 참 버라이어티 했어요. 살면서 이런 일 다시는 겪을 일 없을 테니 나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저는 위로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언니랑 남동생도 결혼을 했고요. 저희 언니 시아버님, 큰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변호사신데 처제사랑 끔찍한 저희 형부가 연락받자마자 변호사 걱정은 하지도 말라며 저희 아빠만큼 노발대발해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집으로 달려왔어요. 참고로 형부네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님께서도 명절은 휴일로 생각하고 그냥 두 분이서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셔서 저희 형부는 명절 때마다 거의 처가에서 지내는 편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남편이 불편하니 처가에 안 간다고 해서 그럼 나도 시댁 불편하니 얼굴만 비추고 편한 우리 집으로 간다고 하고 명절 전날 시댁 가서 당일날 아침 먹고 바로 저 혼자서 친정으로 왔어요. 시모, 신우, 남편까지 개지랄 하는 거 쌩 무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명절 때마다 그렇게 지냈고요. 형부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워낙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 남편이랑 시댁에서 전화 오면 무슨 내용이든 일단 녹음부터 하라고 가르쳐줘서 명절 때 시댁이랑 남편한테 전화 오는 족족 전부 녹음했어요. 전화하면서 녹음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녹음 음질도 들릴 거 다 들리고 좋더라고요. 토요일에 점심시간 좀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집에 언제 올 거냐며 시간으로 치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뻔뻔하게 말하길래 이제 남남 될 건데 내가 니네 집을 왜 가냐 그랬더니 그놈이 시집 와서 해야 할 도리가 어쩌고를 운운하며 지랄지랄을 하길래 네 얼굴 볼 일도 곧 없어질 테니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니네 집 갈 일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옆에 붙어 있었던지 전화를 뺏어 들고는 다짜고짜 야 이 미친년아 라며 소리를 지르길래 전화 잘못 거셨나 봐요. 미친년 번호 아니니까 끊습니다. 저러고 끊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전화 안 받았고요. 휴대폰 끄지는 않고 켜놓은 상태에서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만 안 받았어요. 전화하는 사람 더 짜증나라고.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결혼하고 처음 전화 왔을 거예요. 이혼 앞두고 처음으로 아빠가 받으셨는데 남편이었는지 얘기 다 들었다고 이제 나도 내 딸 너 같은 놈한테는 못 주니까 너도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놈이면 명절 끝나고 바로 갈라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정말 이제야 깨달은 건지 저녁 돼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70통이 넘게 와 있고 카톡이 200개 넘게 와 있고 급하긴 급했나 봐요. 신우한테도 처음으로 카톡 받아봤네요. 당당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허겁지겁 받은 거 다 티나는데 아직도 큰소리 치고 싶은지 좋은 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길래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 오는 거 싹 다 씹고 정확하게 1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깔끔하게 갈라서려면 제 말은 장난 일절 섞이지 않은 100% 진심이라는 걸 알아먹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1시간 동안 있는 대로 똥줄이 탔는지 무슨 말이든 듣고 있을 테니 하고 싶은 말 하라길래 있는 그대로 난 너랑 시댁에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뒤지락거리 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어제 말한 대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네요. 왜 못하겠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네요. 그래서 네가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게 뭔지 손장에 써서 보내줄 테니까 그리 알라고 하고 끊었어요. 카톡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음 카톡 남겨놓고 봐서 대꾸할 가치가 있어 보이면 내 쪽에서 먼저 연락할 거다. 100번 1000번 먼저 연락해봤자 안 받을 테니까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네가 지금껏 잘못한 것들 이혼당에 마땅한 이유 생각하는 데나 그 힘 보태라고 보냈어요. 솔직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기만 하면 위자료 같은 건 생각도 없고 질질 끄는 것도 싫어서 협의 이혼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소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가 말이 통해야 협의고 뭐고 해볼 텐데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 신우는 언니 진짜 이혼할 거예요? 언니 나이에 이혼녀 되고 어떻게 살려고요? 오빠가 잘못한 게 있어도 언니가 참아요.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자가 참아야죠. 그럼 신우이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해줄 생각이었어요? 나야 집을 내가 다 해갈 생각이니 예단 안 하지만 언니는 언니가 해온 집도 아닌데 예단 안 했잖아요. 이혼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위자료 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저딴 식으로 정신분열증 환자 마냥 횡설수설 하길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나 좀 하면서 끼어들어요.
내 이혼에 아가씨 잘못 아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가씨 관련된 부분까지 어련히 소장이 다 써서 보낼 거니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카톡 날렸고요. 그러다가 명절 당일 오후 늦게 신우이 카톡으로 엄마가 할 말 있다니까 엄마 전화는 받아요 라며 명령을 하길래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했더니 좀 받아달라고요 라고 하길래 나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손윗 사람이니까 공손하게 부탁해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오더라고요. 저녁 먹고 8시쯤 제가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시간 맞춰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시간까지 미리 말하고 연락을 했건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번 더 걸었는데도 안 받는데 사람이 배에 꼬여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서 절 교육시키려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걸었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다시 시모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안 받다가 밤에 문자로 시간 늦었는데 내일 아침 먹고 연락하겠다고 보냈어요. 마지막 연휴날 시모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엔 욕지거리는 안 하는데 너 뭐 잘못 먹었냐? 결혼한 년이 명절 때 시댁에를 안 와?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기다렸나 봐요. 제가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기를. 그래서 어차피 욕지거리도 들은 마당에 공손하게 대할 생각 같은 건 날려버린 지 오래니까 이제 이혼할 년이라서 안 갔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네 년이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들까봐 일부러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아들 통해서 얘기했더니 시험일 우습게 보냐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부터 네 년이 정신 빠진 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내 아들이 순 땡땡 년을 골라온 거였네 어쨌네 하면서 긁어부스럼을 굳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순쓰레기 같은 놈을 고른 입장이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아들은 이혼남 되는 거고 딸은 빚내서 결혼하게 생겼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니면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반반해서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이혼하고 전셋값 반 다시 받으면 그걸로 아가씨 결혼시키고 집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들이 결혼했을 땐 딸이 옆에 있어주고 딸 결혼할 때 되니까 아들이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니 어머님은 외로울 일은 없으시겠어요 했더니 내 아들 이혼 못 시키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물어야 할 거라고 하길래 이혼은 소송 걸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위자료는 제가 물어줘야 할지 저한테 물어주게 될지 법으로 판단받으면 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난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장 접수시킬 거고 이혼 끝나서 집 정리하러 갈 때까지는 계속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더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면서 뭐가 그리 급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래요. 결혼 전에 인사할 때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었으니 건대 쪽인 건 알아도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처가가 어딘지도 몰랐으면서 이혼할 마당에 내가 뭐 때문에 알려주냐고. 알려줘봤자 와서 피곤하게 너 잘하는 생떼나 부릴 거 뻔히 아는데 너 같으면 알려주겠냐니까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나도 내일 소장부터 접수하고 만날 거라고 미리 말하자면 재산 분할 따로 할 거 없이 공동명의로 된 집만 정확하게 반반 나누면 되고 위자료가 받아들여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하길래 금요일에 보기 싫다고 혼자 나간 건 너잖아? 나는 네가 보기 싫다고 그러면 혼자 버려놓고 보고 싶다고 하면 고분고분 얼굴 보여줘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니 이제 내 얼굴은 법원에서나 보게 될 거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잘못했다면서 저 있는 쪽으로 자기가 갈 테니까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통사정을 하길래 시모, 신우이랑 같이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형부가 불안하다며 혹시 모르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언니랑 형부랑 같이 나갔네요. 남편은 제가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연휴 잘 지냈어? 이거였네요. 못 지낸 건 아니지만 명절 앞두고 이혼 준비하면서 따로 보낸 마당에 저런 소리 들을 만큼 잘 지냈을 리가 없는데 참 생각 없이 내뱉는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 생활비로 주던 거 안 올리고 그냥 계속 100만 원씩만 주고 땡땡이 시누이는 결혼할 때는 내가 모은 돈에서 되는 대로 보태주던가 할 테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아들 하나니까 예단 받을 일도 한 번뿐이라서 꼭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서운했나 봐. 근데 땡땡이 결혼 때문에 예단 보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못 받은 생각만 나서 화난 것 같아. 저번에 생활비 붙이고 전화했을 때 처가에는 돈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길래 말했더니 그거 듣고 나서 폭발해가지고 그런 거야. 어쨌든 예단은 안 하기로 하고 집 하려고 하니까 돈만 더 들여서 빚만 늘게 생기니까 예민할 수 있는데 시댁에는 100만 원씩 주고 친정에는 2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지. 나도 엄마랑 땡땡이가 전화 와서 계속 돈 없어서 힘들다 하니까 속상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털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집에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낼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녹음한 거 듣고 쓴 거니까 정확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차 할부값 얼마씩 나가냐고 하니까 한 달에 64만 원 정도 나간다네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따로 모아놓은 돈은 얼마냐 되냐니까 1,000만 원이 안 된대요. 솔직히 얼마 모았는지 물어봐도 나중에 1억 되면 그때 자랑할 테니까 기다리란 말만 해서 몰랐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왜 그것밖에 없냐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닌 거냐니까 한 달 평균 용돈 개념으로 100만 원 정도씩 썼대요. 시댁에 100만 원씩 갖다 주고 공동생활비 50만 원 내고 용돈 100만 원 써버리면 월급 330만 원에서 남는 돈이 80만 원인데 그걸로 보험료랑 자기 통신비 내면 저축할 돈이 거의 안 남잖아요. 보너스는 어쨌냐니까 설, 추석, 휴가 때 3번 나오는데 명절 보너스는 그대로 시댁에 다 갖다 줬답니다. 어차피 지가 명절을 시댁에서 주구장창 보내니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혼하고 2년 넘는 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갱생 가능성이 없겠다 싶었어요. 너 같은 놈도 남편이라고 믿고 2년 넘게 산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어차피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 잘 들어봐라.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제 손으로 벌어가면서 학교 다녀서 졸업한 남자가 있어. 취직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4년 동안 1억 원을 모았고 자기 집에는 생활비를 쓰라면서 따로 돈 한 푼 안 갖다 줬던 사람이야.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줘. 그러고도 용돈 내랍시고 100만 원씩 써. 집도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했으니 이제 애도 생길 거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필요도 없어 보이는 차를 사서 한 달에 60만 원씩 또 나가. 그래서 결혼하고 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심지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한 달에 못 벌어도 700만 원씩 버는 속칭 억대 연봉인 여자야. 그 남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자 돈도 지 돈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인 것 같냐? 지금 바로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딱 10명만 붙들고 물어봐봐. 뭐라고 대답하나? 내가 지금 이게 내 얘기라서 내가 못돼서 괜히 내 돈 뺏길까봐 미리부터 선수치고 걱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그때 카페 다른 테이블에 30대로 보이는 여자들 3명이랑 20대 커플로 보이는 2명만 있고 다른 손님들은 없었는데 근처에 앉았던 30대 여자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별 쓰레기를 보는 눈으로 남편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쓰레기가 맞았나 봐요. 난 너같이 나이만 들고 생각은 없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조용히 협의 이혼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혼 못하겠네 어쩌네 소리 입 밖으로 내면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야. 참고로 토요일부터 전화 온 것들 그리고 지금 대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했고 네 동생이 나한테 개소리 짓거린 카톡도 다 저장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거고 내가 지난 금요일부터 너한테 생각할 시간을 무려 4일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시간 딱 10분만 더 줄게 하고 화장실로 가려는데 절 잡더니 저보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네요. 정말 안 되겠냐고.
자기는 솔직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 생각 안 했다고. 나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좀만 시간을 더 달라길래 내가 지금 너랑 이혼하지 시모, 신우랑 이혼하냐고. 참고로 시모나 신우나 나한테 이혼할 거면 당연히 나보고 위자료 달라고 한 사람들이고 너도 시모 말에 혹해서 예단 대신이네 어쨌네로 나한테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니네 가족 말에 금방 혹하는 인간인 거 빤히 아는데 상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고 그동안 이혼 소리도 계속 했는데 이혼 생각 안 한 건 네 사정이지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여기서 결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소송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자 자기 명의 재산엔 터치하지 말고 공동명의로 된 집은 50대 50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하고 공동생활비 통장에 몇만 원 남은 건 그냥 너 가지라고 했어요. 어차피 너 내일까지 쉬니까 같이 변호사한테 가서 협의 이혼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자고 했고 이미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 내일 말 바꿀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하지 말라고 했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로 오늘 이후에 시무나 신우가 나한테 찾아오는 전화를 하든 쌍소리를 내뱉으면 그 즉시 전부 녹음 떠서 명예훼손이든 뭘로든 고소하고 시무나 신우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단단히 못 박아뒀어요. 그리고 오늘이네요. 오늘 9시부터 형부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혹시 말 바꿀지 모르니 녹음 파일, 카톡 다 가져가서 일단 이혼소장도 작성해놨어요. 위자료는 학원을 못하겠지만 정황이나 증거 가져온 걸로 보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12시까지 연락하라고 늦으면 그냥 협의 이혼 생각 없는 걸로 알고 내가 알아서 소장 제출한다고 해놨더니 12시 되기 직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알려주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시무랑 신우랑 같이 오더라고요. 두는 부릅뜨고 불쾌하다는 듯이 들어오는데 역겨울 지경이었어요. 남편한테 미리 작성해둔 서류 보여주면서 이대로 제출할 건데 확인해보라고 줬더니 그걸 시모가 종이가 찢어질 지경으로 뺐더니 자기가 먼저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위자료 내용은 왜 없냐고 하더니 당당하게 무려 제 변호사한테 우리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묻대요. 변호사가 위자료는 저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딴 게 어딨냐면서 저보고 변호사 흘려서 지편 만들어 놨다고. 기가 차서 제가 녹음기 흔들면서 그랬네요. 지금 계속 녹음 중인 거 아세요? 그 전 전화부터 다 녹음해놨다는 건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못난 사정 뻔히 아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선심 써주는 게 누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세요? 뭐 착각하시나 본데 제 이혼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게 어머님이랑 아가씨라서 저 사람 말고 어머니랑 아가씨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시댁 때문에 이혼할 때는 시댁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증거도 확보해 놓을 만큼 다 확보해 놨고요. 제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잔정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어제 말한 대로 여기서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으니까 이쯤 하시고 도장이나 찍었음 하네요. 설마 변호사 앞에서 저한테 쌍욕을 한다거나 폭행하려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저희 친정이 어딘지 위치를 모르니 거기로 찾아올 일은 없겠지만 제 가게, 어머님을 말씀하신 그 쓰잘데기 없는 CCTV라는 게 달려있으니 가게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할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면서 안 믿을까봐 어제 시무랑 전화했던 거 녹음한 거 들려주니까 세상에 저런 뱀 같은 년이 있다면서 제 변호사를 붙잡고 이거 소송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쌩 무시하고 남편한테 서류에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더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길래 그러면 생각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줄 알라고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깔끔하게 법원에 협의 이혼서 제출하고 왔어요. 한 달이라는 이혼 숙려기간 받았는데 내일 집도 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원래 성격이 이래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사실 인내식 같은 건 없는 사람인데도 자주 부딪힐 일도 없는 시댁이니 그냥 고분고분 말 들어주고 했더니 아주 사람은 모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이혼이 됐지만 후회는 없네요.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혼할 때 녹음기는 필수라는 말 드리고 싶네요. 책을 읽어주시고 제 편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혼자 돼서도 열심히 사는 걸로 보답 아닌 보답하겠습니다.